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을사년 운세 이제 천간을 한번 훑었죠. 예, 간단하게 훑었거든요. 예, 되게 필요한 것만 크게 이제 필요한 것만 훑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세부적인 우리 그 을사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해보느냐. 음,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삼합입니다. 삼합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 있죠. 인사신 사명은 또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다음 파트를 할지, 안 그러면 다음 파트는 제가 이제 일간별로, 갑자부터 해가, 갑자, 을축, 병인정묘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갑자, 갑진, 갑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가지를 일주를 야심차게 할 수 있을란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주일에 한 아무래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별로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되긴 하지만 일주도 사실은 뭐 팔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겠죠. 아마 일주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자세하게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아마 좀 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 하면 이제 너무 길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중에 그 일주로 보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바탕이 들어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신수하는 거는 다 뭐 운세 알아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하는 그런 이 간지로 그죠?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홍보를 하나 하면 이게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그죠? 7일 하니까 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1월 10일이 되니까 한 보름 좀 20일하고 20 며칠 남았네. 오늘 하여튼 그러니까 요 신청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뭐 저 위치는 대전에서 하니까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바람 쐬러 이렇게 한번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부산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하루가 바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그죠? 모임하는 거니까 공부 초급은 초급대로 또 중급, 고급 또 통변하는 분들은 통변하는 대로 같이 잠시 공부해 보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니까 그 블로그에 거기 댓글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을사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삼합입니다. 오늘은 삼합, 사유축이죠. 사유축이 해국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삼합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그 해의 그 변화에서는 삼합이 가장 주도적인 그 변화를 하죠. 삼합을 어떻게 볼 거냐가 사실 뭐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의 사명도 이제 중요하긴 하죠.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근데 삼합 이상 없어요. 삼합이 가장 큰 변화인데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우선은 이 사유축의 글자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탁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네 개 정도를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삼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요거 말고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합시다. 요 정도로 하고, 요 큰 주제는 요렇습니다. 유금이 이제, 아이고, 이제, 삼합하게 되면 유금하고 축토가 요렇게 있죠. 그죠? 그럼 원국에 또 사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가 요렇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글자들이 사주축 삼합하면서, 이건 일단은
이자만 있어도 요렇게 하더라도 일단 삼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삼합이 되냐 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 삼합은 아닙니다. 예. 이합 우리가 이합이라든지 뭐 반합이라고 우리 명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반쪽짜리 합이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금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막 삼합이 되나 안 되나 해 가지고 막 따지지 마시고 사화가 오게 되면 요 글자들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세 개가 뭉쳐지면 뭐 당연히 강력하게 삼합이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자가 있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관찰해 주는 거죠. 그 어떻게 바뀌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고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그렇고 암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가 을사년이라는 요게 오면서 암합의 관계가 있거든요. 을도 암합하고 사도 암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놓치기 좀 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인제 뭐 여기서 우리 수업하거나 통계를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을은 단일 을경합이겠죠. 그죠? 사는 사유축에서 병화와 이 병신합하는 관계를 잘 관찰해요. 근데 본기가 합을 할 때 강력하니까 요거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본기인 무토가 있습니다. 이 무기합을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사중에 을경합은 자체적으로 그죠? 위에 있는 을이 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가 밑에서 들어올 때는 지지에서 이 경이 을경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런 것들 보는 겁니다. 요것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니까 예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삼합 관계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삼합을 짜지면 얘가 뭐 하느냐 이거죠. 그죠? 뭐 삼합하면 뭐 끝나나 이렇게 뭐 삼합 금으로 그냥 끝나나 예 그게 아니고 요 삼합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람마다 요 팔자가 있겠죠. 그죠? 팔자의 변화를 갖다 관찰해 주는 거지. 그죠? 예. 어떻게 변하는가.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인제 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삼합 관계에 대한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룹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합의 관계성이죠. 그죠? 그래서 어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또 사유축도 있으니까 고런 관계에서 보고 그다음에 인제 그 삼합 그룹별로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렇고 그다음에 사화가 인제 식간십이지를 갖다가 삼합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요 부분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은. 예 그러나 어쨌든 요것도 같이 한번 관찰해 봅니다. 다 지금 중요한 핵심만 제가 사유축 하나로서 중요한 핵심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고렇게 잘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오행의 생극에 관한 관찰입니다. 오행의 생극은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뭐 기초만 하면 다 알죠. 목화토금수 이게 인제 오행인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 간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 해도 우리는 갑목이라 안 한다고 이게 목이 야야가 목이라고 그냥 목 자체라고 안 하면 틀리다고. 그죠? 이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냥 갑목이에요. 얘는 이름이 갑목이지 목이 아니고 갑목. 얘는 을목이지. 그죠? 을의 작용을 하는 목의 특성을 가진 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삼합은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의 이 관계성을 봅니다. 요 간단하게 인제 적어 놨으니까 고거 오늘 인사신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지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로 쪼금 해 봅시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원리만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자 이제 시작을 다시 해 봅시다. 처음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자 올해 갑진년 지나 봤으면 우리 대충 압니다. 갑진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인제 거의 다 인제 경험 다 했죠. 뭐 어떤 경험이냐면 신자진행 경험을 아마 다들 겪어 봤죠. 그죠? 이게 다 겪어 봤을 겁니다. 대략 신자진 있는 사람은 저는 신과 자가 없어 가지고 못 겪어 봤는데 예 신자진 삼합으로서 겪어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인제 '수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겪어 봤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수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변화를 관찰할 때는 내가 팔자에서 신금이 있는 사람과 자수가 있었던 사람은 이거의 변화를 이 뭐야 느껴봤을 거예요. 진토가 오면서. 그죠? 인제 이 진은 육신적으로 무엇이냐 혹은 이 어느 작용이냐를 보고 그다음에 간목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 간목과의 관계가 인제 정해지겠죠, 일간 따라서.
갑이면 비견, 을이면 겁재 이런 식으로 육친관계는 설정이 됩니다. 육친관계를 따져줘야 돼요, 필수로.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신이 있는 사람은 신이 진이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을 쓰던 사람들은 진토가 왔는데 금이 없어졌네. 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죠? 금이 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사주가 을일주인데, 예, 이 신을 관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쓰고 있는 사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지에 을목일간이 이렇게 신자진을 이렇게 짜버리니까 이게 이제 수작용을 통해서 을이 화를 이끌어가는 이 화작용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예, 급감하게 되면서 신금인 관성이 합을 하고 있던 관계가 떨어져 나가 버리지.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없어지는 그런 작용을 졸지에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예, 이런 것들은 이 글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육신적으로 이거 재성인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갑진년에서는 이제 그런 변화, 사유축도 똑같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절대 이제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사가 오니까 유금은 변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본질, 이 유가 가지는 요 작용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은 짰는데 사유축. 뭐 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라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유금은 사주 안에서 각각의 금묘화실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가 여기에 있다, 월지에 있다 이러면 사가 들어와가지고 을사가 들어왔다. 이러면 요거를 바꿔버린다고. 요게 이제 월지에 있으니까 궁성으로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육친을 떠나서 궁성부터 해야 되거든요. 궁성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월지의 환경이 바뀐다 이거지. 이 금을 짰는데요. 이러면 그거 아무 상관. 이 금은 유금이지 사유축의 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유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유의 그 계절적 작용을 완전하게 하지만 사화가 오면 유금의 계절 작용을 뭐 전혀 못 합니다. 삼합 때문에. 예. 그 기본적인 삼합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금은 사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작용은, 사화는 이게 작용에서는 사중에 이제 우리가 경금이 있거나 을이 사화를 통해서 이제 금을 이룬다라는 것은 제가 뭐 한 100번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작용이 됐기 때문에, 유금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완전하게 이 유금은 신금의 본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경금이 있죠, 그죠? 이 관계에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금의 국을 짜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작용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일주가 6월에 태어났는데 사가 온 거예요. 을사가 오늘 왔으니까 이 을이 비견으로 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사화가 이 원래 있던 내가 관을 쓰는 것에서 관계성에서 이 금의 그 형태를 바꿔버린단 말이죠. 저 뭐야, 저 운에서 왔던 을사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금을 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통 삼합은 그 환경의 조성이나 이런 것에서는 규모를 대략 이렇게 크게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금만 있다가, 그러니까 신금만 있다가 경금이라는 이 작용까지 이제 보태어서 이렇게 짜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요 변화예요. 유금 변화예요. 이제 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다 못하니까 이제 요건 알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 공짜로 보시는 분들은 복인데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셔도 됩니다. 기분 나면 누르고 하도 누르면 뭐 좋은가 싶어서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고 이거 듣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요즘은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5천 명을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한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네, 열심히 했더니만 예 5천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5천 명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부지런히 해 보겠습니다. 공부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축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축토는 쪼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은 이 사생지의 그 앞에 사유축 삼합의 첫 자가 들어오게 되면 축이라는 게 이게 이 그대로 그죠? 금을 갖다가 머금지 못해요. 이 삼합은 다 그렇다고. 이 삼합은 다 그렇다는 말은 예 모든 그 삼합의 구조는 생황묘를 되게 세 개를 가지잖아요. 그죠? 신자진 이런 식으로 인오술 요렇게 삼합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 생황무의 그 역할들이 다 이 삼합을 이루는 역할이 다르겠죠. 그죠? 인오술이다. 화국을 이룬다 이러면 화국을 이루기 위해서 얘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화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화도 축이 오게 되면 축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얘 고를 태워서 이게 묘잖아요. 그죠? 묘고지니까 묘고지니까 이 묘고지에서 이루는 글자들을 전부 다 뭐냐면 이 사화에 의해서 풀어내요. 푼다 이렇게 되죠. 예, 자기가 인제 더 이상 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모교를 할 수 없다. 이게 사에 의해서 이 끄집어낸다라고. 이 금이라는 작용으로 변화하겠죠. 그죠? 축은 당연히 바뀌는 게 바뀌니까. 근데 사화가 이 사화가 의미하는 그 해당하는 작용력을 갖다 이제 관찰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을사가 요렇게 왔다 이러면 을목이 누구냐, 또 을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근거로서 을목이 작용하느냐를 보고 사화는 또 이 어떤 작용이냐를 봐야 되죠. 그죠? 또 일간별로도 봐야 되고 사화가 이 팔자 안에서는 어떠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로 나와야 됩 이거 관찰해야 되죠. 그죠? 예, 보통 그렇게 관찰할 때는 보통 신사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신살이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렇게 와 가지고 얘가 뭘 하느냐면 축을 변화시켰다는 거지. 이 축을 뭐로 금으로써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작용은 축토라는 것은 묘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묘고지를 거기서 꺼내는 작용을 하게 돼요, 사가. 이걸 강제로 엮는 거예요. 이 강제로 연다는 건 좀 그렇나 합의하에 열겠죠. 그 키를 가져온 거죠, 사화가. 금을 "야, 야 이 똑똑똑." 이렇게 "야 축토." 예 소외양간에 인제 노크를 하는 거지. 이 축이 문을 탁 닫고 있는데 사화가 와 가지고 "똑똑." 이러면 "야 빨리 나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고런 변화를 말로 붙여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그거를 예 입으로 완전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입이 될 수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말을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나간 세월의 운의 이런 사생지의 운이 이민년 이런 것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술토가 열렸거든, 인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인들이 인제 술 있는 사람 잘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간지는 원래 그렇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틀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축토의 변화 고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했고. 그다음 암합 관계를 한번 해 보자 말이야. 암합은 뭐냐 뭐 을사년이 이래 왔다라면 내가 사주 안에서 이 무조건 다 있어요. 요거는 을경합 그죠? 사는 인자 그 사유축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유축전에 사화에서는 영화, 무토, 경금 또 있죠. 그죠? 을경합이 요소 을경합 이 자체로 있고 얘들은 요거는 병신합할 거고 요거는 무게합할 거고 이거는 을경합 다시 하겠죠. 예 요렇게 다 합니다. 얘들은 사주 안에서 다 해요. 여기서 요러요러 뭐 팔자 안에서 을이 오면 요렇게 요 경금이 있는 대로 다 합해요 얘가. 다 합한다고. 합을 하지만 얘들이 모르는 척하지. 잘 몰라요. 이렇게 스무스 합을 하는 거는 잘 몰라요. 드러난 합은 명합은 금방 알죠. 그죠? 명합은 밖으로 나온 거는 누구든지 다 "아 나는 합할 거야." 바로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합이 불합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방해자가 있거나 이 작용에서는 불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하지는 않는데 일단 을사가 오게 되면 그걸 건드려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합을 하려는 마음이 동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그 지금 상황이 안 돼도 내가 저기에 보니까 '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 마음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아이고 요번 주변 여건이 안 되면 손을 놓게 돼 있지. 그죠? 이 손을 놓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합을 하려는 게 1 번이지 먼저는 합을 하려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합의 단계를 잘 관찰해 주는 거. 암합은 잘 몰라요. 암합은 이제 그 작용에서 언제가 드러나느냐. 그럼 그 합작용이 나와야 되겠지. 자 병신합은 수, 무게합은 화, 을경합은 금이지. 그죠? 월운에 따라서 이 작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되겠지. 그 월운에서 거의 다 이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는 얘들이 암합하던 자리가 예를 들어서 사화가 왔는데 그죠? 그 축이라는 거하고는 아니 이게 삼합이 있으니까 그죠? 삼합으로 걸려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고 술이라든가 해 보자. 사술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사술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합합하거든요. 사술이 인제 이거 원진인데 원진 걸려 가서 합한다고 얘들은. 합은 이렇게 서로 왼수다 하면서도 손 탁 잡고 그죠? 서로 첩자로 보내거든. 여기에 신금 보내고 여기에 병화 보내 가지고 "협상 좀 해 봐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합을 하고 있다라고. 끊어진 자리에서도 서로 탁 손잡고 있단 말이야 지지는. 혹시나 싶어서. 혹시 싶어 가지고 손 딱 잡고 이렇게. 예. 예 그런 작용을 할 때 그죠? 그 작용이 합되었던 그 결과는 합의 결과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인제 이런 이 간지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기초에서 다 해야 돼. 기초 공부하면서 이런 걸 다 해야 원리를 알아야 되지.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단 말이죠. 제일 기초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제가 뭐 사행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사행도를 많이 올리기는 할 수 없이 수업을 하니까 많이 올리게 되는데 기초 이런 거 올려 봐야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 차근차근 안 하면서 전체 안에 다 세세하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뜨문뜨문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끊겨 버리니까 기본 원리에 자꾸 그 목이 마른 현상이 생기죠. 그죠? 원리를 잘 이해 못 하고. 따지고 보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 관계성의 원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단식적인 거면 어디서 뭐 있으면 뭐 좋다 하더라. 뭐 있으면 뭐 좋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니까 공부가 발전이 안 되지. 그죠? 늘 그냥 제자리거든요.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초 공부라는 건 다 이런 원리에 대한 거지. 그죠? 이건 안 변하거든요. 절대 안 변하지. 그 지금 우리 저 기초 멤버십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육신 들어갔으니까 뭐 내가 이걸 한 달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걸어 놨는데 아니 한 달에 6만 원에 지금 8 개월 지금 잡고 천천히 내가 기초부터 착 해 나가는데 공부를 좀 해 보십시오. 뭐 다 자기 공부 영역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공부를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학 관계를 꼭 관찰해 줘야 된다. 이 관계로서 뭐냐 하면 그 을사가 하나가 오더라도 한데 이게 인제 이 관계에서 사유축하고 뭔 관계가 있냐. 자 사유축이라 하는 이 관계는 이 사가 그죠? 이 유축과 합을 해 버리게 되면 이제 이 관계에서는 원래 결속돼 있던 원국에서 결자들이 전부 다 이게 그 결속을 끊어 버려요. 사유축이 다 끌고 가 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유가 원국에서 사화가 그러니까 병화가 있든 사가 하면 안 되지. 사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마찬가지예요.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숨어 있던 자리에서 인유로 원진을 걸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 안에 병신합이 있거든요. 이게 딱 있다고. 그러면 이런 작용에서 사가 오게 되면 삼합을 짜게 돼 버리면 이 관계가 탁 끊겨 버려요. 이게 끊겨 버리는 거죠. 삼합으로 끌고 가 버리지. 그러면 이거는 이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거 인에서 관계되어서 이 병신합을 했던 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간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토다, 개수, 기토다 이래가 병신합을 해 가지고 수국을 짜자고 저 언약한 이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인성의 작용이 원래 이 식상의 작용, 그죠? 이 유화가 가지는 이 식상의 작용과 결별이 인제 생긴단 말이지.
그럼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돈 벌었던 이런 거는 병신합수 해라 돈 막 만들고 이런 건 다 인제 그래도 사화가 오는 바람에 인제 막 살려야 된대. 예,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학 관계가 어떻게 풀리는가, 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음. 제가 딱 힌트를 줬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거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인제 1주 가지고서 운세풀이 하는 거에 다 바탕이 됩니다. 요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지금 요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인제 소설을 착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만 드리도록 설명하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갑자일주는 어떻다." 이렇게 인제 요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거라 이 지금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예, 삼합 관계에 대한 관찰. 이거를 그룹별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룹별 관찰은 모든 거에 다 적용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이 아주 좀 사유축이라는 이게 을사년에 왔어요. 을사년이 사유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사유축 없어도 상관없어요.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면 이거는 그 하나의 사유축 그룹을 이렇게 형성시키겠다는 의지죠. 그죠? 유가 축이 없다라면 당연히 금국을 이루지는 못하겠죠. 그대로 사화는 화작용을 펼치는 이 병화의 작용이 주된 그런 작용을 해서 계속 이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얘가 이 그룹화되는 이 사유축이라는 이 그룹 속에서 틀림없이 신자진이라는 그룹의 글자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다 규정합니다. 얘를 규정하게 되죠. 그죠? 보통 사유축에 하면 신자진은 다음으로 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생수의 그 오행적 관계가 형성이 되기 하죠. 근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애들이 이 글자들이 신과 자와 진은 그 변화를 준비하는 것들 작용으로서 변화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수라는 것은 그죠? 이게 인제 신자지 사유축이라는 이 궤도 안에서 이 자가 새롭게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한 그 움직임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변화를 준비하는 거고. 인호술이라는 것은 이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었잖아요. 그죠? 소모되었습니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인제 그거를 희생했다라는 개념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라는 분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라는 분은 이 삼합이 그룹이 갖는 그 의미들을 좀 꼭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큰 틀은 그래요.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인데 토는 인제 넣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지 구조에서는 이 사방의 그 기운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은 수를 생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것은 목이잖아요. 그죠? 그 해묘이라는 거는 이제 반대를 돌아와 가지고 목, 화, 금, 수 이렇게 했으니까 금이 지금 화를 통해서 이제 목은 여기서 다 희생이 되어서 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겠죠. 목으로 되는 이 글자들 해묘미는. 예. 예,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삼합으로 인해서. 팔자에서 인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팔자에서 그 안에 사주 안에서 관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제 8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요 해수를 갖다가 뭐 쓰는 용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금이다 이러면 이게 식신이다 말이지. 식신이단 말이에요. 식신이니까 시에 있고 식신이잖아요. 그죠? 궁성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부적 활동력을 뜻하잖아요, 시가 되니까. 그게 지금 사유축이 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가 사화가 이거 움직이면서 하면서 사유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형용 파편을 좀 지금 따로 지금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 버리면 얘는 해수는 이때 사유축이 을사년이 와 가 이래 작용하면 이거 식신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살로 하면 이게 역마가 되죠.
영화되는데 반대쪽이니까 아까 요는 방법 모색하는 거는 그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거든. 단순하잖아, 그죠? 단순하다. 이 단순함이 정답이지. 뭐든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는데 단순함이 원래 정답인데 이런 식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죠? 예. 너무 아주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지만 이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맞게 돼 있다. 지지로 보는 것에서는 그죠? 예, 이건 무조건 맞게 돼 있다.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죠? 요런 것들 가지고 완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어차피 그 일간별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제가 그래도 이제 정리해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보면 3번은 사화가 12, 식한 12지를 삼합으로 변화시키는 이 원리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얘들은 사화가 하나 왔잖아요. 얘가 지지의 관계에서 사유축을 하든지 뭐 인사형을 하든지 뭐 기타 등등을 막 할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도 뭘 하느냐면 얘가 그거로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일주다 이러면 사화가 얘가 사화의 이 사유축으로 돌아가는 이 관계에서는 얘를 특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지지가. 보통 십윤승을 갖다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갑이 사에서 오면 이제 병지로 병사지로 사오미 이런 병사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오 오면 사지로 들어가고 십윤승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십윤승을 알면 굉장히 수월한 해석이 되는데 십윤승을 몰라도 이제 당연히 그죠. 갑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식신이긴 한데 식신이 작용이긴 하지만은 갑이 이 사화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화 왔는데 갑은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뀌느냐를 갖다 우리가 관찰해 주는 거지. 그죠. 사화가 왔으면 당연히 갑이 그러면 당연히 사화가 왔으니까 뭐도 변화를 느끼냐 뭐 자기가 타고 있던 왔던 얘도 어떻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는 이제 욕지니까 을목이 이운에서는 이 작용에서는 그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욕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확실이지. 을목은 불확실이고 변동이고 안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런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갑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영지로 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진 방향이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용이 식간 이 얘가 사유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계성에서 있는데 금으로 꽉 짜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화가 가지는 이 작용에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일주에 따라서 을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해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다 하면 앞으로 이제 일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수가 요러 했으니까 당연히 을사로 오는 얘를 자기가 맞아들이는 방식이 바뀌겠죠. 그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방식이 느껴지겠지. 을사의 방식이. 을사의 작용력을 느끼겠지. 예. 그러면 이제 사이충도 있지만은 내가 이것에 응대하는 을사가 오는 응대하는 그 자기의 그 작용력도 어떤 기준이 다르게 쓴다라는 거지. 그죠? 예, 다르게 쓴다. 그런 겁니다. 일주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가 되고서 이제 뭐 어떤 궁성으로 보면 그죠? 사회적 관계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 관계성을 이거로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주 하나만 가지고 뭐 전부 다 지금 우리 그 2025년 신수 듣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일주 하나로 막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로 사회적인 모양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다 뻘짓입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유추. 왜냐하면 이렇게 유추하는 거지. 을이라는 게 사회적인 모양은 재관이거든. 그죠?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재관이거든요. 사회적 모습은 재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나의 어떤
내면에 있던 것이나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식재나 식상이나 인성이라 하면 육신적 관계에서는 재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런 관계에서 화토 토금을 보면 되겠죠. 토금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한데 그게 인제 요 일주 하나로 다 맞추려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하여튼 고렇고 그다음에 고거를 설명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행은 생각에 대한 관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삼합을 우리가 사유축을 했다라고 하면 사유축 이렇게 했다라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이 삼합을 했다 하면요. 지금 했다 하면입니다. 삼합이 되었다 하면 팔자안에 삼합이 있어서 삼합을 했다 하면 반드시 생극을 봐줘야 된다. 자, 생극을 보는 방식은 천간지지를 막론한다. 이거는 막론. 예. 자, 이거는 당연히 사유축이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목이 극당하는 거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는 요 생극에 대한 삼합에 의해서 생극은 절대 안 일어날 수 없죠. 이거는 통변의 아주 그냥 기본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유축에는 목을 극을한다. 자, 목이 없다. 안 나왔다. 목이 없어. 팔자에는 목 없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안 다치죠. 목은 일단 삼합을 해가 있으면 목은 그걸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방어책이 있느냐 이러면 방어책이 있으면 이제 뭐 하느냐 좀 걸러지겠죠. 예를 들면 내가 목이 있는데 갑이나 을이 있다 이러면 이제 금극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천간도 그걸 하고 천간에 있는 애들 막 바로 그게뿐입니다. 지지에도 이제 묘나 인이 있으면 이 애들도 바로 사유축 해국은 무조건 그거 합니다. 알겠죠? 그죠? 지지에는 지지 안 하나, 우에는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건국은 무조건 다 극합니다. 아래 위에 다 극합니다. 자, 원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거는 무수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지 안에 인목이 있다. 요런 인이 있었어요. 자, 인이 있고 유금이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사주가. 이거 금극목 안 합니다. 금극목 합니다. 이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금극목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지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자 호칭을 붙이면 이거는 이제 원진이 되겠죠. 그죠? 인유가 원진이니까 원진이 되는데 이 관계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오행적인 것은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유금은 완전하게 얘가 오행적으로 금을 짜지는 못한다고요. 오행적 금은 뭐를 뜻하냐면 천간으로는 경신이 다 있는 것, 지지로는 금이 국을 이루는 거예요. 금국을 이루어야 반드시 뭘 하느냐면 목을 친단 말이지. 인유는 아니다 꼼짝도 안 하지. 이거 인이 꼼짝하겠어요. 유금 보고. 물론 이제 계절이 우선된다라고 가정하면 인목이 그죠? 자기를 유효라는 계절 속에서 움츠리죠. 그죠? 움츠리게 되는데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지지가 내가 묘가 있는데 묘가 오면 계절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당연히 금이 움츠려져야지. 묘기 자기가 일어나겠다 하면 금은 움츠려들어야 돼. 그 금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충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지. 호칭으로는. 그렇게 하지. 이걸 금극목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천간에 갑이 있는데도 막 밑에서 울을 막 그걸 한다 하지. 이제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백날 해봐.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있다 하면 유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안 하지만은 갑은 무엇을 하느냐? 유금에서 갑의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걸 극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건 사유축을 할 때 비로소 그걸 한다고 요렇게. 이거 내가 너무 열을 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유축은 당연히 금이기 때문에 뭘 하느냐? 술을 생하겠죠. 그죠? 예. 술을 어떻게 생하느냐라고
금생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임수와 계수가 있다라면 그 생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를 거죠. 그죠?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토의 생을 받겠죠. 그죠? 토가 바뀝니다. 이 금이 오게 되면 토가 변화하거든요. 이 토의 모양이 바뀐단 말이지. 금이 오면. 그 생을 할 때는 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행도 공부 조금 하면 이거 뭐 바로 타는데. 자, 그다음에 사유축은 뭐를 화를 갖다가 이제 어죠. 예. 금국은 화를 어둡게 해버려요. 화를 식힌다 해야 되고 화를 어둡게 합니다.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자. 이 고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 형이 있습니다. 이 사유축이라는 이 해국은 사명을 일으키지를 잘 못합니다. 이 삼합은 사명을 말리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인이 있다 해서 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사유축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형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작용하냐면 인사에 없어지고 인목이 그대로 그 자기 본자리를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이 만약에 내가 죄를 쓰는 사람이라 하면 경금일주로 해봅시다. 신금이나 뭐 경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유축 이저 인사형을 하는 사람 사가 다시 왔죠. 그러면 형이 걸린다. 이거는 요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에 유금이 요렇게 있었어요. 유금이 요래 있고 사화가 이제 온 거죠. 그죠? 운에서 요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유충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일주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돼버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사유축 해국이 돼버렸죠. 그죠? 사유축 해국이 되었으면서 이거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요 위에 이야기했듯이 금극목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 관계에서 이 충에서 이 충자는 없어지죠. 그죠? 충자는 없어지거든요. 이 형도 똑같아요. 형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인사신 사명을 걸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걸고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사화가 오버리면 이건 이제 요거는 사명에서는 이 사화가 이죠. 요 작용에서는 이거를 얘 자리를 교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가 오면서 새로운 인신과 이 형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요 사화는 이제 요렇게 걸쳐놨던 요 관계에서는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사화가 와서 이제 형을 걸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인과 신이 요렇게 이제 요거는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사화가 사신형이 바로 걸리긴 하죠. 그죠? 요렇게 하면 사신형이 바로 걸립니다. 사신형이 바로 걸리고 근데 삼합이 걸려져 있으면 유금이나 축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삼합을 걸어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삼합에서 금이 국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인사신이 이렇게 있는 인신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에 충자는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삼합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충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가 있는데 축이 있다라고 하면 사유축으로 이렇게 삼합을 끌고 가버리면 요거는 이제 충이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대신에 미토는 원래 자기가 가지는 그 목고를 타는 작용을 목고의 작용과 미토의 본연의 계절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작용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죠. 그 개수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요 고를 타거든요. 축에서 관대를 세웠던 이게 합으로서 끌려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인사신의 사명은 원래 이제 인과 신이 있어가지고 사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가동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원국에서 사유축 삼합을 걸어버리면 이게 형이 잘 안 일어난다고, 사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삼합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삼합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형이 일어나진 않는데 어쨌든 충이 안 발생하거나 형이 안 발생하다가도 사유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관계는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사가 와가지고 유금하고 요렇게 이제 이 유금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팔자 안에서 이 유가
진토하고 요렇게 합을 하고 있었는데 사화가 와 가지고 진유합으로 땡겨가 버린 거예요, 사유축으로. 그럼 팔자 안에 술토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 있을 때는 이건 요런 구조로 있으면 충이 잘 안 되거든요. 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다가 사유 회복을 하는 바람에 얘들이 바로 충이 바로 발생해 버리죠. 예,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만 이 간지작용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런 거를 관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진술충이 일어났을 때는 이 토충이 일어나니까 이 토충에 관련해서 인제 그 화가 정관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수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제 관계를 따져서 그 손실이나 그 일어나는 일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잉.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인제 오늘은 대략 이 사유축 변화에 대한 것들 고런 것들 작용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세운풀이 할 때 예 작용으로 그 관찰하는 중요한 그 요소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듯한데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쪼끔 풀어서 한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초급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중급자 이상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운풀이 하는 방식을 잘 자기가 정리나 해 보세요. 모든 간지가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보통 우리가 생몰하는 사람들이 그 살고 죽고 혹은 또 뭐 생몰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운이 오는 거나 안 그러면 재운이 오는 거나 올해는 뭐 어떻게 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대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런 걸 가지고 답을 갖다가 자꾸 유추해서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를. 결국은 우리 사주라는 것은 오행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오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일간 입장에서는 그 오행의 변화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취할 수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인제 이 애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니까 한쪽을 당기면 요 앞에 있는 줄만 당기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죠? 이 그 줄 당김에 딸려오거든요. 그런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하나의 줄을 당겼는데 여러 가지들이 확 변화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인 삼합. 그 삼합이 인제 사주를 관찰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주를 제가 쪼끔 인제 뭐 하듯 일주별로 조금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잡한데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